자, 인사합시다. 안녕하십니까? 예. 60점 만들기 80제.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개발론 10문제, 61번부터 70번까지 풀고 그다음에 감정평가론 10문제 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론 10문제 61번부터 시작합니다. 자, 부동산 개발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부동산 개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하는 문제. 자, 마음의 준비하시고 출발합니다. 자, 부동산 개발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뭐 저런 것들이 있습니다. 토지를 조성하거나 건축물을 건축하고 공작물을 설치하고 조성,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 변경 이런 거 전부 다 개발입니다.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개발에 제외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는요? 시공은 제외됩니다. 암기할 때 어떻게 암기하냐면 이런 개시 제외, 이런 개시 제외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개발에는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시공은 제외된다. 그러니까 개발에 뭐가 포함되는지를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너무 많아요. 개발에는 건축물 건축하고 토지 조성하고 공작물 설치하고 조성하고 건축하고 대수선하고 리모델링하고 용도 변경하고 전부 다 개발입니다. 하지만 시공만은 제외된다. 시공을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이런 개시 제외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기억 틀립니다. 니은 시장성. 자, 시장이란 건 수요가 몇 개인지 공급이 몇 개인지 따지는 거고요. 시장성은 매매될지 안 될지 따지는 거예요. 암기할 때 우리 성매매 특별방지법 했던 거 기억나시죠? 예. 매매될지 안 될지 따지는 것은 시장성이 맞습니다. 답은 니은은 맞아요. 디귿 갑니다. 민감도 분석은 시장에 공급된 부동산이 시장에서 일정 기간 동안 소비되는 비율을 조사해서 추세를 파악하고 목적이 있거든요. 이 목적은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미래 예측. 이것은 민감도 분석이 아닙니다. 이것은 흡수율 분석입니다. 흡수율 분석. 우리 투입 요소를 변화시켰을 때 결과치가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를 분석하는 것은 무슨 분석? 민감도 분석. 그다음에 시장에 공급된 부동산이 얼마만큼 소비되지, 얼마만큼 분양되지, 얼마만큼 팔렸지 하는 걸 조사하는 것을 무슨 분석? 흡수율 분석. 여기들은 소비되는 비율을 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흡수율 분석입니다. 혹시 이게 헷갈리신다면요. 흡수율은 반대말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소비가 된 건 흡수율, 소비가 안 되고 남은 건 공실률. 이렇게 공실률의 반대말이 흡수율이거든요. 소비가 된 건 흡수율, 소비 안 되고 남은 건 공실률. 근데 민감도 분석은 그런 거 따지는 게 아닙니다. 얼마만큼 소비되고 남았는지를 따지는 게 아니고 투입 요소를 변화시켰을 때 결과치가 얼마만큼 변하는지, 민감도가 높게 나타나는지 낮게 나타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거는 흡수율 분석이라고 하지 맞습니다. 디귿, 리을 묶어서 같이 공부합시다. 흡수율 분석 떴죠? 근데 목적이 떴죠? 뭐가 떠야 돼요? 미래. 추세 파악하는 건 맞지만 목적은 미래가 떠야 됩니다. 미래 있어 없어? 없죠. 그럼 틀린 말입니다. 흡수율 분석의 목적은 미래. 암기법 알려드립니다. 목적하고 미음 나오면 미래하고 미음 나오면 됩니다. 목적하고 미음 나오면 미래하고 미음 나오면 됩니다. 리얼 틀립니다. 미음. 개발 사업에 있어서 법적인 위험. 자, 법적인 위험에는 토지 이용 규제는 무슨 측면의 위험이냐면 공법적 위험이에요. 맞죠? 소유권 관계는 사법적 위험이고 공사법이 바뀐 거야.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읽으시면 맞는 것 같거든요. 토지 이용 규제가 공법이란 걸 모르고 소유권 관계를 사법이란 걸 모르면요. 공법쌤이랑 민법쌤이 엄청 섭섭합니다, 여러분들. 이용 규제 어디서 배우죠? 공법에서 배우잖아요. 소유권은 어디서 배우죠? 민법에서 배우잖아요. 민법은 대표적인 사법이고 공사법 바뀐 거예요? 미음, 비읍, 요거 아셔야 됩니다.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이 7단계입니다. 몇 단계? 7단계. 자, 따라해보세요. 아예, 부타, 금, 건, 마. 시작. 아예, 부타, 금, 건, 마. 오케이. 그래서 비읍도 맞습니다. 그래서 맞는 건 니은, 비읍 두 개 맞습니다. 특히 개발의 7단계. 아예, 부타, 금, 건, 마. 아예, 부타, 금, 건, 마.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이디어 예타하고 부지매입하고 타하고 금, 건, 마로 끝납니다. Understand? 그래서 답은 1번. 62번으로 갑니다. 부동산 개발 방식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칠판 보실래요? 이 정비 사업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있고요. 재개발 사업이 있고요. 재건축 사업이 있습니다. 맞나요? 근데 여러분들 누구 싸움 붙여야 되냐면요. 주거환경 개선하고 재개발 싸움 붙여야 됩니다. 재건축은 싸움을 붙이면 안 됩니다. 재건축은 정비 기반 시설이 양호하고요. 공동주택이어야 됩니다. 뭐하고 뭐예요? 양호하고 공동. 정비 기반 시설이 양호하고 공동주택이면 재건축으로 가버리고요. 그럼 재개발과 주거환경 개선은 어떻게 구분하냐면요. 주거환경 개선은 말이 조금 길지? 재개발은 말이 짧지? 그래서 단어 설명에서 주거환경 개선은 말이 좀 길게 나와.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하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재개발은 그냥 열악해. 극히 열악하진 않아.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는 거야. 노후불량한 건축물들이. 근데 재개발은 그냥 밀집돼 있어. 그 주거환경은 주거의 특화야. 그 단독 다세대가 나와. 근데
재개발은 상공업용까지 확대를 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단어를 막 던져드리면 주거환경 개선인지 재개발인지 재건축인지 정비사업 해봐야 꼴랑 3개밖에 없으니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 공법 수업을 방불케 하죠. 네. 자, 극히 열악하고요.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고요. 단독 다세대처럼 주거에 특화되어 있는 건 뭐예요? 주거환경 개선이고요. 열악하고요. 그냥 밀집돼 있고요. 상업 공업까지 확대할 수 있는 것은요. 재개발. 양호하고요. 공동주택이면요. 재건축. 우리 주거환경 개선과 재개발, 재건축 구분하실 수 있죠? 여기 보시니까 보세요. 극히 열악. 과도하게 밀집. 단독 다세대. 이거는 무슨 사업이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맞습니다. 맞아요? 예. 그 여기서 이제 극히가 빠지면서 열악하고 과도하게가 아니고 그냥 밀집돼 있고 상업 공업하면 재개발로 가는 거고 그다음에 양호하고 뭐 열악하지 않고 양호하고 공동주택 중심이면 재건축으로 가는 겁니다. 구분하실 수 있겠죠? 예, 오케이. 2번. 사업 위탁 방식은 개발 사업 종료 후 개발업자는 개발 사업의 지분을 얻지 못한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들 탁이 뜨면요. 신탁이든 위탁이든 수탁이든 똑같습니다. 전부 다 토지 소유자가 다 갖고 갑니다. 누가 다 갖고 간다? 토지 소유자가 1인이 다 가져갑니다. 얘가 다 가져가고 개발자는 수수료 먹어요. 그래서 개발자는 하나의 지분도 얻지 못합니다. 아시겠죠? 개발자 뭐 가져가면 되니까? 수수료 가져가면 되니까 지분 내놔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케이? 예, 3번. 토지 신탁에서는 토지 소유자가 건설 단계 부족 자금을 조달한다. OX. X. 신탁은요. 신탁 회사가 자금을 조달합니다. 자, 지금부터 신탁에 대해서 조금만 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탁은요. 토지 소유자가 신탁할 때만 등장하고 마지막에 수익 지분 소유권 받을 때 등장하고 토지 소유자는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신탁을 합니다. 그럼 소유권은 누구 명의로? 신탁회사 명의로 넘어가 버리죠. 그러면 신탁회사는 토지 소유자에게 뭘 줍니까? 수익 증권이라는 걸 줍니다. 뭘 준다고요? 수익 증권. 그리고 얘는 그동안 이제 앞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누구 명의로? 신탁회사 명의로 공사 발주 넣습니다. 그리고 누구 명의로? 신탁회사 명의로 자금을 차입해 옵니다. 무슨 자금이죠 이게? 건설 자금입니다. 그럼 건설 자금 차입한 걸로 공사 대금 지급하겠지. 그럼 완성된 건축물 생겼지. 그거 누구 명의로? 신탁회사 명의로 분양 임대 때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분양 임대할 때 통장에 계약금 꽂을 때는 명의가 누구 명의겠어? 신탁회사 명의야.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그 계약금 한번 넣어보라니까 다 신탁회사 명의야. 신탁회사 명의로 분양 임대 사업하고 그리고 은행에다가 원리금 상환하고 남는 돈을 갖다가 토지 소유자 딱 다 줘버립니다. 그리고 신탁회사는 뭘 먹고? 수수료 먹고. 오케이? 신탁은요. 토지 소유자가 등장할 계제가 없습니다. 물론 아까 얘기했던 사업수탁 방식 얘는요. 토지 소유자 명의로 자금이 조달돼요. 소유권이 안 넘어가기 때문에. 근데 신탁은 소유권이 넘어가는 유일한 방식이기 때문에 신탁회사 명의로 자금이 조달된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신탁은 토지 소유자 명의로 자금 조달되지 않습니다. 신탁회사 명의로 조달됩니다. 답은 몇 번? 3번. 등가 교환 방식이라는 게 있는데요. 등가 교환 방식은 공유합니다. 공유합니다. 그래서 수수료를 주고받는 방식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수수료는 타겟에서만 받는다 그랬죠? 네, 오케이. 환지 방식은 대부분 신개발 방식입니다. 산지나 농지를 개간하지 기존 시가지를 개발하는 재개발 사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택지 개발 사업을 끝낸 다음에 토지 소유자에게 재분배하는 방식입니다. 뭐 한다고요? 재분배. 그러니까 매각한다라고 나오면 안 됩니다. 재분배. 이거 매각으로 나오면 틀린 말입니다. 이 문제 답은 몇 번이요? 3번. 좀 강하게 기억합시다. 신탁은 누구 명의로 사업 진행? 신탁회사 명의로. 누구 명의로 자금 조달? 신탁회사 명의로. 누구 명의로 분양 임대? 신탁회사 명의로. 토지 소유자가 신탁 기간 중에는 절대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답은 3번. 63번. 부동산 개발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공공개발은 몇 섹터 개발이죠? 1섹터. 공영개발이 대표적이고 BOO라고 떴습니까? BO는 소유권 넘긴다는 말이 없어야 됩니다. 자, 민간이 자금을 조달해서 시설을 뭐하고? 건설하고. 건설이 뭐예요? 빌드예요? 그리고 뭐하고? 소유하고. 온입니까? 운영까지 합니까? 온입니까? 오퍼레이트입니까? 그리고 T가 없지? BO 맞아요. BO도 한 번씩 나와요. BO. 오케이. 3번. BOT 방식입니다. BOT 방식. BOT 방식은 건설했어요? 건설이 뭐예요? 빌드. 소유 운영했어요? 온 오퍼레이트 한꺼번에 합니다. 이전하죠? T. BOT 방식 맞습니까? 예. BTO는요. 주로 교통시설입니다. 어떤 거요? 도로, 터널, 철도, 항만 같은 교통시설은 BTO고요. BTL은요. BTL은 학교 건물, 기숙사, 도서관, 군인 아파트와 같은 교육, 문화, 복지시설에 적합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방식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도로, 터널, 철도는 오퍼레이트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BTO고요. 학교 건물, 기숙사, 군인 아파트, 뭐
도서관 이런 것들은 BTL, 교육문화복지시설에 적용합니다. 그리고 5번에 또 BTO가 한 번 더 나왔죠. 여러분들 BTO가 시험에 뜨면요. 끝날 때 어떻게 끝났는지를 잘 봐야 되는데 끝날 때 이거 임차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절대로 BTO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보세요. 민간이 시설을 소유권을 준공하자마자 빌드하자마자 기속시켰죠. 그럼 T지 않습니까? 시설관리의 운영권을 받았다. 여기서 이제 O 하면 절단 나는 거예요. 이 운영하고 끝나버리면 BTO인데 그 운영권을 뭐 했을 때는 임차했을 때는 BTL입니다. 이거 반드시 구분하셔야 됩니다. 답은 몇 번? 5번. 혹시 이거 답 3번 돼 있는 분들은 답 5번으로 수정해 주시고요. 답 5번입니다. 5번. 제가 그 다른 학원에서 좀 잘못 얘기 필터된 게 있는 것 같아요. 답 5번입니다. 64번으로 갑니다. 부동산 관리에 관한 다음 설명과 모두 관련이 있는 것을 찾아라 하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칠판 한번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자, 지금 암기 한번 해봅시다. 자, 10번 보세요. 지금 저랑 뭐를 암기할 거냐면 요걸 좀 암기해 볼 거예요. 부동산 관리에는요. 시설 관리가 있습니다. 시설 관리. 그다음에 재산 관리가 있습니다. 재산 관리. 그다음에 자산 관리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느낌상 무슨 관리와 무슨 관리를 열심히 구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산과 자산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어 공부 좀 합시다. 시설은 퍼실리티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그래서 퍼실리티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FM이라고 합니다. FM. 이거 FM입니다. 재산은요. 프로퍼티를 재산이라고 합니다. 뭐요? 프로퍼티가 부동산이라는 뜻도 있고 재산이라는 뜻도 있고 그렇습니다. 프로퍼티. 그래서 이건 PM이라고 합니다. 뭐요? PM. 자산은 쉽죠. 우리 자산 진짜 많이 했다. 뭐 AMC 할 때도 했고 ABS 할 때도 했고 자산은 진짜 많이 했다. 자산 영어는 뭐죠? SM 매니지먼트입니다. SM AM입니다. 오케이? 여러분들 이게 PM, AM이가 아침 저녁 아니다 이거. 이거 뭐 라디오 다 했다. 이거 퍼실리티 매니지먼트,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SM 매니지먼트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설비의 운전 보수, 청소, 적지 마, 방범, 방제, 에너지, 외주 이런 것들이 시설 관리인데 이걸 왜 쓰지 말라고 하냐면 듣는 순간 시설 관리 같아요. 설비의 운전 보수, 에너지, 청소, 방범, 방제, 뭐 외주 관리 이런 것들 다 시설 관리입니다. 우리는 뭐만 구분하시면 되냐면 재산 관리하고 자산 관리를 구분해야 되는데 물론요 자산 관리가 엄청 중요합니다. 자산 관리가 자 부동산을 매입하고 매각하는 거 매입 매각은 자산 관리입니다. 그 다음에 재개발 재투자 또는 뭐 리모델링 이런 거.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투자 리스크 그다음에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이런 거를 갖다 우리는 자산 관리라고 합니다. 자산 관리. 그러면 재산 관리가 어떤 거 있냐면 수입 목표 수립, 지출 계획 수립, 비용 통제, 임대차 유치나 유지 이런 것들이 재산 관리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거 구분 안 해놓으시면 나중에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구분하는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저기 잠깐만 여동생의 여자분의 여동생의 매제가 어떻게 되지? 내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제부가 아니고 매제는 누구지? 매제. 여동생의 남편. 그렇지. 여동생의 남편이 매제지. 맞죠? 여동생의 남편 매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매제가 외국 사람이라서 영어를 많이 써요. 영어 한번 써보죠. 영어 한번 해봐. 어려운 영어 아니야. 자, 뭐야? 포트폴리오, 리스크, 프로젝트 파이낸시. 매제가 영어 막 하는 거야. 매제가. 매제가 외국 사람이네. 미국 사람. 미쿡.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포트폴리오, 투자 리스크, 프로젝트 파이낸시. 매제가 뭐 하는 거야? 영어 막 하는 거야. 그러면 무슨 관리? 자산 관리. 그리고 여러분들 가수 수지 아시죠? 수지가 비염에 걸렸어요. 비염에. 근데 괜찮아. 재산 많아서 걔는. 수지 비용 그래도 괜찮아. 뭐 많으니까 재산 많으니까 이렇게 딱 구분해놓으면 앞으로 안 틀립니다. 근데 공부를 하실 때는 시설 관리는 공부할 필요 없는 거야. 무슨 관리와? 재산 관리와 자산 관리. 자산 관리는 누가? 매제가 저기 여동생 남편이라고 그랬나? 여동생 남편이 미쿡 사람이에요. 영어를 막 씁니다. 어떤 영어를 막 써요? 포트폴리오, 또 리스크, 프로젝트 파이낸싱 막 이렇게 영어를 쓰는 겁니다. 영어는 여기서 나와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수지 비임 재산입니다. 수지는 비용 관리도 괜찮습니다. 재산 많으니까 수입, 지출, 비용, 임대차는 재산 관리입니다. 지금 암기 끝내시죠? 그럼 저 보세요. 제가 얘기하는 게 이번에 영어로 한번 대답해 볼까? PM인지 AM인지 FM인지 얘기해봐. 설비, 운전, 보수, 에너지, 청소, 방범, 방제는 FM 시설 관리입니다. 매입, 매각, 재개발, 재투자,
투자 리스크, 포트폴리오, 프로젝트 파이낸싱, AM, SM 매니지먼트입니다. 수입 목표 수립, 지출 계획 수립, 비용 통제, 임대차 유치나 유지는 PM, 재산 관리입니다. 수지는 비용 그래도 괜찮죠? 뭐 많으니까. 재산 많으니까. 아시겠어요? 예. 세상에 제일 쓸데없는 걱정? 연예인 걱정입니다. 손흥민 요즘 골 못 넣어서 어떡해? 막 걱정하면 안 돼. 알겠지? 본인 걱정을 해. 손흥민 걱정하지 말고. 수지 비염 걸려서 어떡해? 걱정하지. 본인 걱정해. 본인 걱정. 수지 걱정하지 말고. 재산 많아요, 걔들은. 자, 여기가 하다 그랬지. 이 수지 비염 걸렸네? 괜찮지? 뭐가 많으니까? 뭐가 많으니까? 답은 몇 번? 아무 생각 없이 2번 체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꾸 영어를 적어 드리는 거야. 그래서 제가 자꾸 영어를 적어 드리는 거라고. 아시겠어요? 수지 비염은 재산입니다. 재산. 자산 아니야. 답은 몇 번? 4번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2번 체크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재산 관리와 자산 관리는 그렇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산 관리가 시험에 훨씬 많이 나옵니다. 자산 관리가 훨씬 많이 나오는데 오늘 제가 구분하자는 측면에서 일부러 재산 관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무슨 말 이해하셨죠? 네. 오케이. 시험에는 자산 관리가 훨씬 많이 나옵니다. 오케이. 답은 4번. 65번. 부동산 관리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 자주 실수하는 것만 몇 개 소개해 드릴 테니까 칠판 한번 보세요. 기밀 유지가 잘 되는 관리는 자가 관리, 이성 소리하지 말고 잘 안 되는 관리는 위탁 관리. 오케이? 예. 전문성이 높은 관리는 위탁 관리, 전문성이 떨어지는 관리는 자가 관리. 자, 좀 조심하셔야 될 거 하나 알려야 됩니다. 종합적으로 관리가 되는 건 자가 관리입니다. 종합적 관리가 안 되는 건 위탁 관리입니다. 여러분 종합적으로 관리하려면요. 한 사람이 관리를 쭉 오래 해와야 돼요. 그래서 종합적인 관리가 돼요. 종합 관리는 자가 관리의 장점입니다. 종합 관리가 안 되는 게 위탁 관리야. 이거 한번 해보자. 타성화되는 것 자가 관리이고요. 타성화가 방지되는 것 위탁 관리입니다. 이번에 이거 한번 해보자. 신속한 관리는 자가 관리고 신속하지 못한 것 위탁. 이거 왜 그런지 아시죠? 자가 관리는 내 거니까 자금 집행 같은 것도 상당히 빨리 되겠죠. 근데 위탁 관리는 주인한테 전화해 봐야 돼. 이거 저 고장 났는데 이거 수리해요 말아요. 수리해요 말아요. 이렇게 자꾸 전화해 봐야 되는 거예요. 신속한 건 자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본업. 본업에 열중할 수 있으면 위탁 관리이고요. 이상 소리 하지 말고 본업에 열중할 수 없으면 자가 관리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예, 그래서 한 6가지 정도 테마. 기밀, 전문, 종합, 타성, 신속, 본업 정도 해주시고요. 자가 관리인지 위탁 관리인지 한번 연습해 보시다 보면 실력이 늡니다. 신속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오래 생각하면 알겠지만 빨리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마음의 준비하시고 출발합니다. 간접 관리, 위탁 관리는 기밀 유지에 있어서 직접 관리보다 유리하다. 간접 관리, 위탁 관리는 기밀 유지의 유리, 분리 빨리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위탁 관리는 타성화를 방지할 수 있고까지는 좋았어요. 여기까지는 좋았죠? 근데 종합적 관리가 곤란합니다. 뒤에 게 틀렸어요? 오케이. 직접 관리, 자가 관리 방식은 소유자의 의사 능력 및 지휘 통제력이 발휘되고 의사 결정이 상당히 마다 신속하다. 예, 자가 관리는 신속합니다. 답은 3번. 4번. 직접 관리, 자가 관리입니다. 자가 관리 장점은 전문업자를 이용함으로써 편리하고 전문이 2번이 나왔습니다. 관리와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다. 이건 무슨 관리? 위탁 관리입니다. 혼합 관리 방식은요. 끝에 가봅니다. 끝에. 책임 소재가 분명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불분명하다는 단점이 있어요. 불분명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불분명하다는 단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문제 답은 몇 번이요? 3번. 66번으로 갑니다. 부동산 관리 방식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찾아라 하는 문제입니다. 옳은 것을 찾아라. 1번. 건물과 부지의 부적응을 개선하는 활동이나 느낌을 얘기해 주시면 돼요. 물리적, 기능적 하자 유무를 판단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경제적 관리인가요? 기술적 관리인가요? 이거 시험에 잘 나오는 지문이에요. 기술적 관리입니다. 건물과 부지의 부적응 개선, 물리적, 기능적 하자 유무를 판단해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대표적인 기술적 관리입니다. 2번. 여러분들 우리가 구분해야 될 관리 활동이 2가지가 있는데요. 저 따라 한번 해보세요. 유지, 계량. 느낌만 얘기하세요. 한 놈은 외형이 변해요. 한 놈은 외형이 안 변하고. 그럼 느낌상 너 요즘 유지 잘하고 있구나. 외형이 안 변하는 거예요. 너 요즘 계량했냐? 외형이 변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외형이 변하면 계량, 유량 아니고 유량은 수요 공급에서 나오는 겁니다. 지금 개발론 하고 있습니다. 다시 지금 유량 저량 하는 거 아니야. 계량 유지하는 거야. 외형이 변하면 계량, 안 변하면 유지. 근데 여기서는 외형 형태가 변한대요, 안 변한대요? 변한대. 그럼 이건 계량입니다. 예, 유지와 계량을 비교해야 되고 유량 아닙니다. 자치 관리, 자가 관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안일해지기가 쉽고 전문성이 결여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자가 관리는 안일해져요? 이걸 3글자로
타성화. 영어로 매너리즘이라고 합니다. 매너리즘이 영어가 아닌가? 매너리즘이 맞는 것 같은데? 예. 하여튼 안일화, 타성화, 매너리즘화 맞죠? 그리고 전문성 결여되는 거 맞죠? 답은 3번. 자, 건물의 생애 주기는 5단계입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전신한 노폐. 자, 전신한 노폐가 뭔지 알려드릴게요. 전신한 노폐는 정개발 단계, 신축 단계, 안정 단계, 노후 단계, 폐물 단계 이렇게 5단계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가 두 단계가 있습니다. 신축 단계와 안정 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신축 단계는 건물이 완성되는 단계입니다. 뭐 되는 단계? 그리고 이 단계에서 유용성이 가장 높아요. 유용성이 높은 단계가 뭐라고요? 신축. 안정은 뭔데? 안정은 제일 길어요. 장기. 그리고 이 단계가 수명을 결정해요. 빌딩의 수명 결정. 그래서 지출을 하려거든 안정에서 지출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자, 장기, 수명 결정, 지출이 유익한 단계는 안정, 유용성이 높은 단계는 신축. 여기 실수를 많이 해요. 유용성이 높은 단계 안정 그러면 갑자기 안정감이 느껴지면서 맞는 것 같다고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삼강오륜 알려드리겠습니다. 삼강오륜. 부자, 유친, 군신, 유의, 붕우, 유신. 붕우, 유신 기억하셔야 됩니다. 친구 사이는요 신의가 있어야 됩니다. 붕우, 유신.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아, 빵 터졌어 지금. 별거 안 했는데 붕우, 유신인데 빵 터졌어. 자, 친구 사이는 신의가 있어야 됩니다. 붕우, 유신, 붕우, 유신. 유용성이 높은 단계는 신축입니다. 붕우, 유신입니까? 붕우, 유안입니까? 유신입니까? 그래서 유용성이 가장 높은 단계는 안정이 아닙니다. 신축입니다. 따로 기억하세요. 네, 유용성 높은 단계 안정 아닙니다. 그 다음 5번. 건물의 내용연수 중 마멸 손상 파손 노후화. 마멸 손상 파손 노후화는요. 기능적이 아니고 물리적입니다. 물리적. 기능적은 설계, 설비, 형식, 디자인. 다시 한 번 더. 설계, 설비, 형식, 디자인이 기능적이고요. 마멸 손상 파손 노후화는 시간 경과로 인해서 생기는 내용 연수, 물리적 내용 연수가 됩니다. 그 문제답은 몇 번이요? 3번이요. 67번은 비율임 대체 문제인데요. 비율임 대체 문제는 문제 푸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 박스에다가요 총 번돈을 넣습니다. 밑에다가는요 손익분기점을 박습니다. 위에다가는요 추가적으로 번돈을 박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는 기본 임대료를 내고요. 여기다가 추가 임대료를 내고요. 둘을 다 하시면 됩니다. 요 모형을 꼭 기억하셨다가 시험 문제 그대로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출발합니다. 돈 번 거 지금 얼마 벌어요? 20만 원 벌어요? 몇 제곱미터예요? 700제곱미터. 그 계산기 다 되고 20만 원 곱하기 700 때리면요 1억 4천 나올 겁니다. 얼마요? 1억 4천. 근데 손익분기점이 매출액이 얼마라고요? 8천이요. 그러면 초과해서 번 돈이 얼마지 지금? 6천이지. 그래야지 1억 4천이 나오니까. 손익분기점까지는 기본 임대료 낸다 그랬잖아요. 이게 6만 원입니다. 6, 7에 42, 4,200만 원입니다. 얼마요? 4,200. 이걸 기본으로 내고 6, 7에 42니까 그리고 초과 금액에 대해서 20% 추가 임대료 내기로 했어요. 요거 20%. 초과적으로 번 돈을 20% 추가합니다. 그럼 요거 1,200 됩니다. 두 개 합쳐야지 임대료 되거든. 얼마요? 5,400만 원. 답은 5번이 됩니다. 그래서 모형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간에다가 총번돈 받고 밑에다가 손익분기점 받고 위에다가 초과적으로 더 번 돈 받고 손익분기점까지는 무슨 임대료를 내고 기본 임대료 손익분기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무슨 임대료를 낸다? 추가 임대료 이렇게 하는 겁니다. Understand? 예. 비율임대차 그 부동산 개발론의 유일한 계산 문제예요. 개발론의 유일한 계산 문제니까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68번으로 갑니다. 부동산 마케팅 전략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자, 공급자, 소비자가 두 사람이 다 나와야지 관계를 맺을 수가 있어요. 공급자만 나오면 시장점유, 수요자만 나오면 고객점유입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 이렇게 공부하기로 했죠. 공시수고, 공시수고. 공급자가 나오면 시장, 수요자가 나오면 고객. 그래서 우리 공시쌤한테 뭐 하기로 했어요? 수고 하기로 했잖아요. 공시, 수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공급자 나오면 시장, 공시 모르는 것 같은데. 수요자 나오면 고객, 두 사람 다 나오면 관계는 브랜드 관계가 됩니다. 고객점유 마케팅의 아이다 전략. 자, 아이다 전략은 순서를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뭐예요? 어텐션이 뭐예요? 주의, 주목. I가 뭐예요? 인터레스트, 관심, 흥미. D가 뭐예요? 디자이어입니다. 디자이어. 욕망입니다, 욕망. 디시즌. 벌써 결정하고 앉았으면 안 됩니다. 벌써 결정하고 앉았으면 안 됩니다. 욕망이 생겨야 결정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결정이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행동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아이다. 영어 단어 철저하게 좀 한번 써보셔야 돼요. 이거 영어 단어. Attention, Interest, Desire, Action입니다. 답은 몇 번?
2번. 현직 분금 중이거든요. 분양 대행사, 중개업소 이런 것들이 유통 경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유통 경로에는 현입주자, 직접 분양, 분양 대행사, 금융기관, 중개업소 있습니다. 현직 어디 다니고 있어요? 분금중 다니고 있습니다. 분금중, 현직 분금중에 다니고 있습니다. 아파트 차별화를 위해서 헬스장, 골프 연습장 설치하는 것은 제품 전략입니다. 제품 전략, 프로덕트 전략입니다. 예. 분양 성공을 위해서 브랜드,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고객 이미지 속에 각인시키도록 노력하는 전략은 STP. 요게 이제 세그멘테이션이 있고요. 타겟이 있고요. 포지셔닝이 있는데 소비자 가지고 나누는 건 세그멘테이션이고 나뉘어진 수요자 집단 중에서 가장 자신 있는 집단을 찾아내는 것을 타겟이라고 하고 다양한 공급 경쟁자들 사이에서 고객이 각인할 수 있게끔 내 상품을 어떻게 위치시킬 것인가를 정하는 전략을 포지셔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포지셔닝이 맞습니다. 차별화 전략이 맞아요. 문제 답은 몇 번이요? 2번 69번으로 갑니다. 부동산 마케팅 전략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뭐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이거예요. 경품 제공. 경품 제공은 프로모션, 판매 촉진 전략입니다. 그다음에 포피 전략이거든. 마케팅 믹스가 P 4개 나옵니다. P 4개 순서대로 하셔야 됩니다. 플레이스 맞습니까? 프로덕트 맞습니까? 프라이드 맞지? 아, 아닙니다. D를 C로 바꿔야 됩니다. 예, 프라이스입니다. 한 끗 차이. 나도 놀랐어요. 프라이스. 그리고 뭐야? 프로모션. 그래서 이번 문제는 제가 뭐를 좀 내봤냐면 영어 단어 좀 많이 바꿔봤어요. 영어 단어. 이제 저 따라 한번 해보실래요? 장소에서 제품 만들고 가격 매겨서 팔아먹는다. 제가 한글로 얘기할 테니 여러분 영어로 좀 받아주세요. 특정 장소에서 플레이스, 제품 만들고 프로덕트, 가격을 책정한다. 프라이스, 팔아먹어요. 프로모션.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물 흐르듯이 쭉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P 4개. 장소에서요? 플라이스 아닙니다. 플레이스입니다. 플라이스 좀 이상한데. 플라이스 좀 이상한데. 플레이스. 민감하게 반응해서 미안합니다. 제품 만들고 프로덕트. 이제 저 사람 대답 안 하기 시작했다. 아까 지적자라는 사람. 가격 책정하고 프라이스. 여기서 프라이스 팔아먹어요. 프로모션. STP 전략 중에서 시장 세분화는요. 수요자 가지고 구매자 가지고 시장을 세분화하는 활동이고요. 표적 시장은요. 그중에서 가장 자신 있는 집단을 한번 찾아내는 거. 표적으로 삼아야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는 시장을 찾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 5번. 차별화 전략은요. 포지셔닝. 아까 말씀드렸죠. 다양한 공급 경쟁자들 사이에서 고객에게 각인될 수 있도록 자신의 상품을 어디에 위치시킬 것인가를 정하는 전략을 포지셔닝 전략이라고 합니다. 세 표 차이 차별화 맞습니다. 70번으로 갑니다. 부동산 마케팅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을 찾아라 그랬는데 고객을 자극 유인한다. 자, 자극 유인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쉬운 말로 바꾸면 꼬신다는 거거든요. 고객 꼬시려면 뭐 해야 돼요? 프로모션 해야 됩니다. 이거 프로모션입니다. 판촉입니다. 유통 경로는 현직 분금중이 나와야 됩니다. 현직 분금중. 2번. 이거 좁게 하셔야 됩니다.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으로서 표적 시장을 선정하거나 틈새 시장을 점유하는 마케팅을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이라고 하고 요 안에 STP 전략과 포피 믹스 전략이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답은 2번. 마케팅 전략 중에서 가격 전략이 3가지 정도 되거든요. 일단 저 한번 보실래요? 시가 전략이라는 게 있고요. 시가. 그다음에 고가 전략이 있고요. 저가 전략이 있고요. 신축 전략이 있습니다. 신축 가격 전략이라고 합니다. 신축 가격. 제가 하나씩 소개해 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경쟁업체랑 똑같이 받는 전략이 뭘까요? 시가 전략이에요. 제품 차별성이 나는 상당해요. 그래서 비싸게 받는 전략이 고가. 좀 다수 고객을 확보하고 싶고 받더니만 구매력도 좀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때는 저가. 그러니까 박리담회 하고 싶을 때는 저가 가시면 돼. 오케이? 같은 자재를 썼어요. 시공 방법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위치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층이라든지에 따라서 다른 가격으로 매기는 전략을 신축 가격 전략이라고 합니다. 한번 더 해볼까요? 경쟁업체랑 똑같이 시가, 제품 차별성이 있을 때는 고가, 다수 고객을 확보하고 싶을 때는 저가, 같은 자재지만 다른 가격으로 판매하는 전략을 신축. 여기서 보니까 같은 자재로 시공을 했고 다른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말이 나와 있죠. 이거는 시가가 아니고 신축 가격 정책입니다. 신축입니다. 그 다음에 제품 차별성이 높을 때는 무슨 전략? 고가 전략입니다. 그 다음에 다수 고객 확보를 원하고 구매력이 낮을 때는 뭐예요? 저가 전략입니다. 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여기까지가 부동산 개발